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 테크팀장 황민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경제가 다시 오픈되고 부양책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되돌아보면 사실 그런 예측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올해의 수요를 저희가 예측했을 때 많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예측보다 훨씬 좋았고요. 특히 PC 수요는 예측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초에 저희가 많은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더 이상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우리들 근처에 많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생활에서 가깝게 접근을 해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달 말부터 저희는 클라우드 쪽에서 좋은 시그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가격과 또 협상 시기, 물량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9월 말 정도부터 접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어닝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를 조금씩 올려잡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 이렇게 주문이 증가를 했고요. 옆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는 아마존이고요. 주문이 떨어져 있는데 재고는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진 주문이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2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검증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고객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할 것인지 먼저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봤을 때 내년도 그림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알파고가 깜짝 시장을 놀라켰을 때부터 2019년도까지는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가 동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 센터도 설립하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도 동반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엔터프라이즈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는 성장세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로 놓고 보면 약간 그림이 달라집니다. 2016년, 17년도가 클라우드의 고성장기였다면 2020년도에 다시 그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대신에 2021년도는 성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향 수요는 경기가 한참 좋았을 2018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성장률은 2021년도는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가 2019년과 같이 거의 비슷한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재고가 많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고가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가장 큰 두 대형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문 동향을 합쳐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73%가 늘었습니다. 내년도는 17%가 늘 예상이고요. 이거를 실제 주문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고점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즉
2017년과 18년도의 고성장세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곡선을 그려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체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고객 4개사,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으로 올 때는 대부분 다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주문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올해의 50에서 100%와는 상당히 그 성장세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성장세가 떨어지는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수요입니다. 항상 사이클은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내년도는 그 가수요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성장하는 개선되는 반도체 전망이지만 2017년도, 18년도와 같은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서버는 데이터 센터는 다 합해보면 15%지만 역시 모바일은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화웨이의 재고가 4달 정도 있습니다. OVX라고 하는 오포, 비보, 샤오미의 재고가 2달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정도의 재고를 이 업체들이 쌓아야 내년도 모바일 중심의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버짓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아무래도 화웨이의 하락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바일 중심의 성장세가 있겠지만 하반기는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는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불문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2017년과 18년도의 큰 설비 투자에 반해서 2019년과 20년도는 상당히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재고는 줄어들었죠. 내년도는 다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낸드의 늘어난 설비 투자는 내년 중반부터, 디램의 늘어난 설비 투자는 내년 후반기부터 수급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마치 작년에서 올해가 좋아진 것처럼 올해도 내년도는 그 정도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크게 바꿀 만큼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사이클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퓨어플레이인 하이닉스를 가장 최우선주로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로직 반도체의 성장, 그리고 배당의 성장과 같은 가치가 돋보이는 삼성전자를 더 최우선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